이거는 여러분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요. 제가 다 이유가 있어요.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혼자 공부 뭔 소리인지 몰라. 여러분 이게 왜냐면 이것들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국문학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잘 들으시면 좋아하시고. 그래서 아까 이제 월산대본 아까 또 늦게 오신 분들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 하고 또 들어갈게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되게 감흥이 좋아요. 특히 월산대군이 이야기했죠. 추강, 가을강에 강이 깊고 물결이 처음에라. 그래서 이제 물결이 차는데 낚시를 들이치는데 고기가 안 물어. 내가 무심하다는 이야기 했죠.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적으로다. 표현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심한 달빛만 씻고 이런 표현 보세요. 지금 써도 이게 뭐 전혀 손색 있어요? 5년 30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더 다르게 이제 뭐 패러디는 되는데 무심한 달빛만 씻고 그대로 가면 안 되지. 무심한 달빛을 뭐 다른 걸로 써야지. 그럼 당연히 권리 저작권 비슷하게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 어쨌든 그러니까 무심한 달빛을 좀 다르게 무심한 뭐 다른 걸로 땡볕이라든가 하여튼 다른 걸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무심한 달빛은 나는 권력에 전혀 욕심이 없으니까 나를 죽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전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3학년 때는 고전 시가론이 있고 고전 시가 강독이 있어요. 이제 두 과목이 이제 고전 시가론, 고전 시가 강독, 고전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그래요, 공란이. 근데 고전이 힘들긴 하지만 재밌어요, 진짜. 고전을 여러분이 제가 공적 이야기 저번에 했죠. 고전을 3,000권을 읽지 않고 소설 쓸 생각을 하지 마라. 물론 이제 3,000권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진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000권이 아니라 30권이라도. 아니 그분 말은 3,000권 했어.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전을 많이 공부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부할 게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공부를 안 하면 할 게 없어. 그렇지 않나요? 공부 안 하면 할 게 없어. 제가 학위가 박사 포함 12개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한번 찾아봐서 저 같은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할 게 천지야. 이거 내가 너무나 공부를 안 한 게 너무 많구나. 그런 정도니까 이게 공부는 끝이 없어요. 할수록. 한시는 예, 한시. 그 현대에서 해석하는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렇죠. 다른데 큰 틀은 그래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해석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다른데 큰 틀은 뭐 그렇게 아주 다르진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막 여러 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 커다란 틀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이제 또 보죠. 자, 거기 그래서 79쪽에 거기 설명드렸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청하에 있죠. 밥을 싸고. 이 청하라고 할 때 이 하가 뭐냐면 무슨 하자인지 아세요? 이게 이 강하자죠. 강하자. 그러니까 이게 청이라는 건 푸를 청자죠. 네. 한자 보세요. 네. 지금 79쪽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밥을 싸고 농류. 그러니까 농류니까 이게 뭐예요? 이 버드나무 유자잖아요. 버드나무 유자. 그러니까 이런 아주 푸른 버드나무에 고기를 배. 그러니까 고기를 깨요. 옛날에는 뭐 이게 그 재료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어디 놀러 갔어요. 근데 젓가락이 없어. 만약에. 그거 어떻게 해요? 손으로 먹을 수 있지만 나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먹잖아요. 똑같아. 그 이야기예요. 그 윤선두의 시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윤선두의 시 나도 연잎에 요 이야기를 해도 여름에 밥사기 반찬을 한 장만만. 이 표현이 너무 나오고 있어요. 반찬을 한 장만만. 이게 뭔 소리예요? 요즘 말로 연잎밥 먹는 거죠. 연잎밥 맛있지 않아요? 맛있어요. 연잎밥 먹고 반찬을 왜 장만만? 내가 고기 잡아가지고 먹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나온다니까. 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보면 연잎에 내가 밥을 싸두고 반찬 장만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내가 그 고기 잘 낚시하는 사람들 그죠? 그 매운탕 고추장만 있습니다. 고추장만 그죠? 하게 하고 먹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자 노적 화충에 여기 나왔죠? 배 메아두고. 노적 화충은 뭐냐면 갈대밭이라고 써요. 갈대밭. 여기 이제 밑에 갈대 억세점이 이렇게 써놨는데 갈대밭으로 생각하십니다. 노적 화충. 그러니까 갈대밭에 배를 메어두고.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 말들을 여러분 이제 좀 아무래도 옛날 말로 어렵긴 한데 써놓으시고 이렇게 자꾸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걸 뭐 한 번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배를 비워두고 그 다음에 일반 청음이 밑에 나오죠. 언제나 청한 그만 이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거를 어느 분이 알아시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알겠는가 어느 분이 알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만 알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어떤 자연에서 노는 즐거움을 누구만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을 자, 그 다음에 또 시를 보세요. 산 머리에 한우는 뭐냐면 한가한 구름이 기하고 일어나고 산 꼭대기에 한가한 구름이 일어나고 물 가운데 백구가 비라 일어나죠. 백구가 뭔지 아시죠? 백구 몰라요? 하얀 갈매기라는 거예요. 하얀 갈매기. 여러분 백구 할 때 이 구자 보세요. 참 재밌는 구자인데 이거 거꾸로 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배 같지 않아요? 배? 그 주변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새우깡 먹으려고. 괜찮아요.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갈매기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얀 갈매기 옛날에는 가라는 말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자가 붙은 게 뭐예요? 뭔가 여러분 부처가 할 때 옛날에 어떻게 쓴다고 해요? 옛날에 부처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부처에다가 이를 붙였어요. 정말 아시겠죠? 부처에다가 이를 붙여서 부처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구이는 백구가 하얀 갈매기가 비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뭐 안 가시는 거죠? 좀더 아니 여쭤보고. 그래. 아니 같이 보세요. 그럼 같이. 그러니까 하얀 갈매기가 날아다닌다. 근데 무심코 욕심 없이 다정한 것이 두 것이라는 거예요. 백구가 날아다니고 한가한 구름이 일고 일생에 시름을 입고 너를 쫓아 노르리라. 너를 쫓아서 놀겠다. 옛날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유배에 가. 여러분 옛날 사람들 유배를 가. 유배 가면 뭐 이렇게 어디 갈까? 유배를 간다고 칩시다. 섬으로 주로 유배 가지 않나요? 보길도 같은 경우는 윤선도는 이제 유배를 갔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 막 살아요.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근데 이 윤선도 제가 이야기 안 했나요?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보길도 혹시 가신 분 계세요? 어디 있죠? 보길도 전라남도에 있어요. 전라남도에 있는데 갈 때가 천지라니까. 그래서 보길도에 가면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이 윤선도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면 요즘으로 한 85세 정도 살았어요. 요즘. 그러니까 요즘 85세면 옛날에 85세니까 얼마나 많이 산지 알겠죠? 자, 이분은요. 자, 이게 이제 집이 이제 산 꼭대기에 이렇게 이제 집이 두 개가 있어. 집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하고 이제 언덕 이렇게 있으면 집 두 개.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재밌는 이야기. 윤선도는 1번, 2번 어디에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1번? 땡. 2번에 살았어요. 왜 2번에 살았냐면 이게 동천석대라고 해요. 동천석대 살았는데 왜 2번에 살았냐면 봐요. 자, 윤선도가 만약에 아팠어. 여기 하인들이 있어.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밧줄 타고 내려와서 윤선도를 얻고 내려가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막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얻고 내려가는 게 빨리. 그래서 윤선도가 2번이고 이유가 있고 윤선도는 요즘 말하면 케이블카처럼 도르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옷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옷가지를 여기다 이렇게 달아. 하여튼 조선시대. 하여튼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달아가지고 이렇게 돌려. 그럼 여기 밑에서 이제 이 부인들이 이제 아내자들이 빨 거 아니에요. 이분 양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올려준다. 이렇게 올려주고 또 하나는 윤선도가 재밌죠 이런 이야기가.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재밌는 거예요. 윤선도는 또 얼마나 재밌냐면 이게 바위가 이렇게 있어. 바위가 있으면 이 기생들이 윤선도 돈이 많으니까 기생들이 끊임이 없었대요. 자, 거기에 바위 위에서 여자들이 춤을 추게 해. 여자라고 칩시다. 여자들이 춤을 추게 해. 그러면 윤선도는 어디를 봤을까요? 이 물을 봐. 요즘 말 동영상 보고 동영상. 이해가세요? 바위 위에서 춤을 추면 그 기생들 바위 위에 그 기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물속을 본단 말이에요. 물속. 요즘으로 봐는 동영상이고 이 윤선도는 요즘으로 가는 벽돌 같은 집을 이렇게 벽돌처럼 그 새연정이라고 해요. 새연정.
아주 자기의 번뇌를 씻어내는 정자, 세연정인데 여기 벽돌같이 이렇게 막 써놨어요.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악기를 연주할 거 아닙니까? 그 악기가 3쿠션처럼 튕겼다가 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서라운드 입체 음향. 서라운드 입체 음향을 해요.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윤선도가 그렇게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문학을 하셨으면 보길 뚫고 가보셔야 돼요. 보길 뚫고 가서 보면 윤선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백구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유배를 가면 놀 게 있어 없어? 뭐밖에 없어? 갈매기만. 예전에 새우깡을 안 줘도 갈매기들이 막 요즘은 새우깡을 줘야지 막 오잖아요. 그걸 말하는 하얀 갈매기.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시 한번 볼까요? 자, 장안, 서울의 성. 장안, 서울을 돌아보니 북궐, 궁궐이. 자, 북궐은 궁궐이라고 써보세요. 천리로다. 서울을 내가 돌아보니까 궁궐이 천리야. 어주, 물고기 어자에 배주자죠. 물고기 배에 누워신들, 누워있는들 늦은 수치이시랴. 이게 나죠. 늦은 수치가 우리말로 뭐냐면 잊은 순간이다. 잊은 순간 있겠느냐. 내가 있는 순간이 있겠느냐. 해석돼요? 있는 순간이 있겠느냐.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연이 없어요. 제세연. 자, 밑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죠? 세상을 구할 현인이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그 6번에 세상을, 그러니까 현인이 어려우면 세상을 구할 만한 선비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좀 더 이해가 쉬워. 세상을 구할 만한 선비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 시름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써보세요. 혼탁한 정치 현실에 나가기 싫다. 자, 이 말의 의미는요. 혼탁한 써보세요. 혼탁한 정치 현실에 뭐하기 싫다? 나가기 싫다. 나가기 싫다. 그러니까 강우에 가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혼탁한 정치적인 현실에 나가기 싫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는 이제 안 나오는데 황진이에 대한 이야기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61쪽에 좀 여백에다가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81쪽이요. 81쪽.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시력이 이제 돋보기 써야 되겠어. 81쪽 여백. 이 황진이에 대한 이야기니까 좀 쓰고 설명드릴게요. 황진이는 누구 왕때 활약한 기생에는 중종 때 활약. 태종태에서 문단세 할 때 중종 때 활약한 기생인데 또 황진이에 대한 뭐 이야기는 넘어가고 이제 황진이의 시기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시 모르는 없죠. 청살리 덕계수야 후이감을 자랑한다. 자, 이제 이건 알아. 근데 제가 그냥 여러분을 여쭤볼게요.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한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쭤볼게. 수의감이란 말이 뭔 뜻이에요? 쉽게. 수의감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 빨리감을? 그 비슷해. 쉽게 흘러감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이 벽계수는 푸른 시냇물이잖아요. 그렇죠? 청살리에 있는 푸른 시냇물아. 근데 청살리 벽계수의 수의감을 자랑한 말하죠. 이 벽계수는 왕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족. 그러니까 이게 벽계수라고 써놨지만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시죠? 아, 네가 이렇게 쉽게 흘러감을 자랑하지 마라. 일도 창해하는 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 시조로도 나오는데 이걸 물어보면 잘 모른다니까. 돌아오기 어려움. 이게 뭔 소리냐? 일도 창해가 뭔 뜻이에요? 일도 창해의 뜻이 뭐냐? 잘 모르겠죠? 한 번 푸른 바다를 건너가면 돌아오기 어려워.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있어. 지금 뭐 여기 이제 연세가 한 30대도 있는데 30대는 없으시고 40, 50대부터 뭐 한 60, 70대까지 있으시겠죠? 그러면 내가 70대가 됐어요. 만약에. 근데 내가 나 20대로 가고 싶어. 갈 수 있어요? 네? 나 10대로 가고 싶어. 갈 수 없죠. 아무리 막 내가 성형수술을 하고 해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푸른 바다를 건너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네가
특히 이제 이 기생 황진이가 잘난 체 하는 거죠. 이게 이 벽계수가 앞에서 잘난 체 하니까 네가 아무리 잘난 체 해봤자 인생이라는 거 별거 있냐. 예, 한번 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가 막히고 이 황진이의 영혼이 나는 공산하니 공산하니 후여간지 없다. 자 보세요. 이건 알겠죠? 쉬어간들 어떨이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명월이에요. 명월은 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밝은 달이고 두 번째는 누구겠어요? 황진이. 황진이가 이 비어있는 산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예, 이게 그러니까 벽계수도 두 가지 뜻이야. 첫 번째는 푸른 시냇물이고 두 번째는 황진이가 이제 유혹할 양반이죠. 이해가세요? 그런 뜻이고 이 명월은 첫 번째는 밝은 달이고 그러니까 중의적 표현이라니까.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황진. 내가 비어있는 산에 꽉 차 있으니까 잠시 쉬어간들 어떠해. 여러분 옛날에 그냥 별 뜻 없이 공부하셨잖아요. 이런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1차적인 의미는 뭐 그런 뜻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은 국문학을 2차적 의미를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겠죠? 야 인생 뭐 있어? 나랑 함께 좀 좋은 시간 보내봐. 이런 이야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멋진 시의 황진이 시, 저는 이 시가 너무나 멋진데 써보세요. 써보세요. 이거 책에 안 나오니까. 어려운. 보세요.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금품 이불 안에 84페이지 있는 거. 84페이지 있어요? 84페이지 있어요. 있어요? 네. 잠깐만. 위에 것도 있었네. 알겠습니다. 아예 써도 돼요. 네. 서리 넣다. 여기 써도 공부니까 어차피 쓰는 것도 공부예요. 자, 하여튼 있으면 또 그거 보세요.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 여기까지 알겠죠? 네. 한 허리를 여러분 황진의 시 중에 이게 기가 막힌 게 이거. 여러분 기나긴 밤이 허리가 있어요. 기나긴 밤, 여러분 밤이 허리가 있어요. 네, 자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 그래서 시간의 공간. 자 뭐라고 한다고? 시간의 공간. 그러니까 기나긴 밤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밤의 허리를 옛날에 그 솔리드의 노래 중에 이 밤의 끝을 잡고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 밤의 끝을 잡고 그거 비슷한 거예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딱 베어내어서 춘풍, 봄바람, 이불이야. 아래는 아래. 알겠죠? 봄바람이 부는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는 넣었다. 아시겠죠? 어른님은 뭐냐면 자 따라오시겠죠? 사랑하는 님. 제가 전에 이야기 드렸죠.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뭘 이야기했냐면 이 어른이라는 말은 어른이란 말은요 어디서 오냐면 자 써보세요. 어루다 플러스 이 특히 재밌는 발달인데 왜 재밌냐면 어루다라는 말은요 정을 통하다는 기억나죠? 선하 공주님은 탐일지 가량치고 남몰래 정을 통하고 기억나죠? 네. 서동에서 자 사람 어루는 원래 얼운이었어요. 여기 어른을 바뀐 거예요. 이런 거 알아야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어른은 뭐냐? 정을 통하다. 니은은 뭐냐? 명사형 전미사. 이거 모르셨죠? 여러분 니은이 그냥 나의 살던 고향을 위해서 관형사형 전미사 이런 것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살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니은이 명사형 전미사가 있어요. 특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른은 뭔 뜻이냐? 정을 통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정을 통한 사람이 어른. 하여튼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가서 어른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을 통한 님.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거든. 구비구비 펄이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가지고 이불 속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 동짓달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 긴 밤을 펴서 24시간 한 50시간 60시간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 뻥이긴 하죠. 뻥이긴 한데 멋있지 않나? 동짓달 기나긴 밤 한월이를 베어내요. 그래서 이런 그 기녀시들이 되게 사랑의 노래가 되게 멋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있네. 여러분도 이 시를 쓸 때 이런 그 고전을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런 걸 좀 뽑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여기 지금 보면 그 84쪽에 보면 규수 3인이라고 나왔잖아요. 규수 3인 나와요? 예. 규수 3인. 그러니까 이제 규수라는 게 이제 여인을 가리키는 거고 이제 그 중에 황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무명씨가 나왔잖아요. 이삭대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삭대엽은 빠른 노래라고 좀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했죠.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가 아까 했죠. 낚시를 낸 고기가 안 물어. 그래서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저 오늘 하게 나오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밑에 이종현의 시 하나 볼게요. 그 85쪽에 제일 마지막 줄, 제일 마지막 시. 이화의 월백하고 찾았어요? 이화라는 건 백꽃이에요, 백꽃. 백꽃. 그래서 여러분 이화여대 순 우리말 있어요. 이화여대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이화여대 순 우리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화가 백꽃이죠. 그 다음에 여자는 계집이라고 하잖아요. 계집. 요즘 계집 이러면 약간 비하적인 말이지만 옛날에 계집이 여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대는 큰 배우. 옛날에는 이화여대를 순 우리말로 쓰면 이거죠. 백꽃 계집 큰 배우.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배 쟁탈전 우리말로 뭔지 아세요? 나라님 사발 따먹기 싸움. 나라님 사발 따먹기. 이 우리말로 옮기면 쟁탈전이니까 사발 따먹기 싸움. 너무 웃겨요. 하여튼 이화의 월백하고 다리 있고 은한 이게 이제 중요해요. 제가 은한이 여기 뭔지 알아요? 은한. 저 아는 자신. 은한 알아요? 이게 은하수. 여러분 핸드폰 중에 갤럭시라고 들어봤어요? 네. 갤럭시가 은하수라는 뜻이에요. 그건 아셨어요? 갤럭시라는 말이 은하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한이 삼경이. 삼경은 뭐냐면 밤 11시부터 꼭 알아서요. 새벽 1시.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시를 쓰시는 분은요 언제 시가 가장 잘 써지냐? 밤 11시에서 이제 아실 거예요. 낮에 시가 써지나요? 낮에 여러분? 절대 안 써져요. 글 쓰는 분들은 낮에는 잠자. 그럼 이제 밤에 한 5시, 7시 되면 눈이 막 멀뚱멀뚱해. 막 그때부터 막 쓰는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이제 밤 11시 새벽 1시인데 또 어떠냐? 비가 와. 그럼 더 잘 써져. 밖에 비가 쭉쭉쭉 오면 더 잘 써. 여기다 이제 술 한 잔 마셔. 그럼 더 잘 써. 맞아, 틀려요. 가장 또 더 잘 써지는 건 뭐냐? 11시 59분에서 12시로 이제 딱 넘어가. 이 시간이 다음날 넘어가. 이때 더 잘 써져. 이 작품이 근다니까? 이게 낮에 잘 써주면 독특한 분이야. 낮에 잘 안 써져. 거의 이 시간이.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이런 거의 삼경이 많이 나와요. 이해가십니까? 그 채치원의 추야 우중에도 보면 삼경이란 말이야. 그렇죠? 창밖에 새벽비가 돼요. 그러니까 채치원이 추야 우중 있잖아요. 가을에 이제 당나라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막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당나라에 가서 이거예요. 새벽에 창밖에 삼경인데 비가 내려. 혼자서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당나라에. 공절 맹자를 하는데 창밖에 11시에서 1시에 비가 내려. 등전 말리시 등불 앞에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말리를 타요. 그런 시 있잖아요. 그래서 삼경이란 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시에서는. 삼경은 뭐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 꼭 알아주세요. 네, 그 사이가 삼경이에요. 은한이 삼경인데 일지춘심은 한 가지의 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봄의 마음이라는 말은 뭔 소리냐면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일지춘심이라고 합니다. 자규는 밑에 나오죠? 두견세. 충심이네. 그렇죠. 충심이죠. 그렇죠. 충심이죠. 두견세야 알겠느냐마는. 두견세라고 있어요. 세 중에. 두견세 알겠느냐마는 다정함도 병인 양에서 잠 못 들어 하느라.
그래서 이제 임금을 막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충신스러워가지고 옛날에 그걸 충신연군지사 들어봤어요? 그걸 충신연군지사라고 합니다. 충신이 임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연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라는 거예요. 충신연군지사. 그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장진주사를 한번 볼게요. 장진주사. 이 장진주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여러분 장진주라는 게 뭐냐면요. 장진주.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장자는 86쪽 있잖아요. 장자가 장수장자가 아닙니다. 장차장자예요. 이 장자가 장례할 때 장자. 진 나갈 진짜 술주자죠. 그러니까 장진주란 말을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여러분 건배하는 술이 나가요? 앞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이 건배가 되지. 건빠예요. 건빠. 예, 이거잖아요. 그래서 장진주라고 합니다. 건배사예요. 네, 건배사. 그렇죠. 건배사예요. 잘 말씀하셨어요. 그걸 장진주사. 장수장사죠. 아니. 장차 술잔이 앞으로 나간다. 한번 보세요. 이 시는 정말 유명한 정철의 시거든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한 잔을 먹새그려. 한 잔을 먹새그려. 이거 알겠죠? 또 한 잔 먹새그려. 꽃 꺾어 산 놓고. 이 꽃을 꺾어서. 잘 현대어로 써놓으세요. 꽃을 꺾어서 산 놓고는 뭐냐면 밑에 나오죠. 잔을 세며. 잔을 세며. 무진 먹새그려. 그러니까 우리도 술 마실 때 그잖아. 처음에는 나 세 잔만 마셔야지 하고 이렇게 잔 세잖아. 그죠? 이따가 좀 더 마시면 잔 세나요? 막 2병, 3병 마시면 잔 안 세잖아. 그 이야기예요. 꽃을 꺾어서 셈을 하면서 잔 마시는데, 자 보세요. 이 몸이 죽은 후에, 죽은 후에. 자, 제가 현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게 위는 위에, 지게 위에 거적을 덮어서. 덮어는 요즘말로 덮어겠죠? 죽이요, 매여 가나. 그러니까 거적을 덮어서 가요. 그런데 유서보장이라는 게 밑에 나오죠. 화려하게 장식한 상여. 화려하게 장식한 상여에 만인이 우려내나. 울면서 가나. 만인이 울면서 가나. 이게 낫죠? 내가 죽고 나면 그냥 거적 덮어가지고 지게 위에다가 이렇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게 뭐 부잣집 아니면 그러지 않았나? 그냥 거적 덮어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산에다 묻든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뭐 백양세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봐요. 제일 밑에 보면 바람 불 때 네 한 잔 먹자. 그러니까 막 이제 내가 혼자 무덤에 있을 때 이게 바람도 불고 이럴 때 누가 한 잔 먹자고 하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누가 나한테 술 먹자고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물며 무덤 위에, 위는 위에라고 써봐요. 위에. 잿납이라고 나왔죠. 원숭이. 파람 불 때, 휘파람 불 때, 휘파람이 불 때 니우친들 어찌하리. 그 시대 때 원숭이가 산에 있었어요? 원숭이도 원숭이가 산에 있었다는 건 아닌데 비유를 그렇게 한 거죠. 원숭이가 원숭이는 원숭이 이제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이거는 뭐 잡나비라고 썼지만, 그러니까 잡나비가 휘파람 불 때는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고, 그러니까 그런 하물며 무덤 위에 이런 잡나비가 휘파람을 불 때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쓴 거죠. 뉘우친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런 거예요. 열심히 먹자. 열심히 먹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 요즘 뭐 청소년 소리 들어간다 쭉쭉쭉 뭐 이러면서 마시잖아요. 그런 걸 써놨는데, 이게 인도나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 원숭이띠를 우리가 장난이라고 하잖아. 네. 그렇죠. 장난 들어가죠. 이것도 작자 비상이에요. 예? 작자 비상이에요. 아니 작자 비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장진사. 이 무명시라고 나왔다고요? 네. 아니 여기 3번에 이제 그렇게 나온 거고, 이게 4번이잖아요. 4번에 장진사. 요거는 이제 3번에 무명시는, 그러니까 무명시라고 이게 써놨는데, 사본이구나. 예. 네. 여기 근데 이게 무명시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 무조건 다 무명시는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이게 좀 무명시라고, 왜냐면 이화의 월백하고는 이조년이라는 사람이 실제 쓴 거고, 추강의 밤이 드니 이거 있잖아요. 아까 했죠. 월산대문이 쓴 거예요. 왜 이걸 무명시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밑에 아마 자꾸 여기 대초골 붉은 이건 황희정승이 한 시고, 그래서 무명시는 좀 이게 참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작자가 있어요. 여기 이화의 월백하고 이조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추강의 밤이 드니는
누구라고요? 월산제비이고 대초벌 붉은골 이거는 이제 황희영승이고 그래서 이제 있어요. 이건 사람이 있고 장진주사가 누구라고요? 정철. 뒤에 모르고 맨 첫 줄은 저도 가끔 써먹었거든요. 예, 그렇죠. 많이 써먹은 거죠. 이 표현이. 자, 그런 내용이고 뒤에 이제 가면 이제 사설 시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설 시조 한번 볼게요. 사설 시조 중에 88쪽으로 정도. 여러분 이제 이 책을 공부할 때 다 할 필요는 없고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하신 거 위주로 보면 돼요. 아시겠죠? 88쪽이 뭘 했냐면 천안고 설심한 날에 있죠. 찾았어요? 그거하고 오른쪽에 저 건너 오랑바위 거기 두 개를 볼게요. 그리고 시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고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 어렵냐면 여러분이 좀 안 보셔서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그냥 익숙해지면 우리가 그 어린 왕자에 보면 그러잖아요. 서로 알아간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한 500m 있다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300m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우의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100m 그 다음에 50m 그걸 알아가는 그게 뭐예요? 익숙해진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아직 이제 국문과에 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막 3년 4년 공부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너무 왜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자 이제 88쪽 볼게요. 천한이 이거 한자를 보면서 보면 돼요. 천한 하늘이 차가워 맞죠? 네. 천한 설신 눈설 깊을 신자도 눈이 깊은 날 눈이 깊은 날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날은 춥고 눈이 심한 날에 이러시겠죠? 님 찾으라 님을 찾으러 님 찾으러 천상으로 갈지.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 보면 뭐 생각나요? 자 활주로의 노래 중에 이거 저기 우주 활주로에 여기 배철수 그렇죠? 그 배철수 가수의 노래 중에 이거 있지 않나요? 천상에 나아갈 때 님배 곰배 님배 뭐 하면서 노래 몰라요? 난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그 노래에서 그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여기 좀 나와요. 하여튼 보세요. 하여튼 님을 찾으러 천상으로 갈지. 여기까지 가죠. 님을 찾으러 어디 가요? 천상 하늘 위로 가요. 자 신벗어 손에 쥐고 이 노래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배철수 노래 신벗어 손에 쥐고 이렇게 노래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신을 벗어 손에 쥐고 보선은 버선이에요.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곰배 님배 곰배 이게 뭔 소리냐면 이 곰배 님배는 이제 이게 뒤로 막 넘어졌다가 뭐 앞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밑에 나오죠. 그 33번 밑에 보세요. 엎치락 뒤치락 급하게 부는 모양이라 나왔죠. 곰배 님배 곰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져 요즘 말로 하면 곰배 님배라는 걸 밑에 찍어 써보세요. 뒤로 넘어졌다가 앞으로 넘어진 그걸 곰배 님배라고 합니다. 뒤로 넘어졌다가 그러니까 이 뭡니까 천상으로 막 올라가려면 산 꼭대기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넘어졌다가 엎어졌다가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천방지방 지방천방. 그러니까 천방지방 지방천방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뭐 하늘 뭐 땅 이런 거겠죠? 한 번도 쉬지 말고 허위허위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 열심히 버선을 벗은 발은 안이습이 돼. 이해가죠? 우리 쓰리다는 말 쓰잖아요. 요즘도 쓰리대 염이온이 뭐냐 염이온 우리 염이다 요즘 쓰지 않나요? 네. 염이온 가슴이 산득산득하여라 나잖아요. 산득산득.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득선득하여. 그러니까 이게 의태어인데 인물 여인 마음이 좀 뭐 아주 서글프다 이런 거죠. 일종의 인물 여인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활주로의 노래에 그 나와요. 그래서 뒤로 가면서 난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배철수가 가수가 그 랩 같은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뭐 잘한다기보다는 노래는 이제 구창모 맞죠? 구창모 가수가 너무 잘하고 활주로 원래 이제 배철수 가수가 그 항공대 출신인 거 아세요? 네. 항공대 출신. 그래서 그 이름을 그 활주로라고 한 거예요. 활주로 진짜.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장면에 대한 묘사가 되게 멋있지 않나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반복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화자의 정념은 뭐밖에 없어요. 님을 찾는 데밖에 없어요. 님을 찾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도 실적인 화자로 보면
뭡니까? 님을 찾으러 막 가는 거고 신 벗어 손에 쥐고 버선 벗고 이런 거 보니까 상당히 어떻습니까? 님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세요. 89쪽. 여기 샵54인 540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작품 속에 이게 뭐냐면 이 그 작품 있잖아요. 거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니까 청구 영원이라든가 해동 가요라든가 거기에서 아마 그 여러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편에서 560편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발췌한 그 넘버일 거예요. 넘버. 몇 번째 거, 몇 번째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 이제 89쪽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고 시전 마무리할게요. 저 건너서 월앙바회. 여러분 월앙할 때 제가 여쭤볼게요. 앙자가 무슨 앙자인지 아세요? 그 우러러볼 앙자예요. 앙자가 우러러볼. 그래서 달이 우러러보는 바위에는 바위. 저 건너 달이 우러러보는 바위 위에 밤중 마치 밑에 나오죠. 밤중에 부엉이 울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엉은요 대충 보고 잘 모르겠으면 뚜드러 맞추는 거예요. 부엉이니까 뭐겠어요 요즘 말은. 부엉이지 부엉이. 부엉이가 울면 어렵지 않잖아요. 내 사람 옛날 사람 이런 말이 하는 말이 남의 씨앗대야. 이 씨앗은 밑에 나오죠. 남편의 첩이라고 났네. 첩을 이렇게 나오죠. 씨앗대야. 잔맺고 양미와 백반교사 하나 이렇게 났잖아요. 여기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일단 백반교사부터 설명드리면 백반교사라는 말은 뭐냐면 밑에 나오죠. 온갖 간사한께로 한심을 사려고 애쓰는.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남의 첩이 되려면 첩은 본부인이 아니잖아요. 본부인이 아니니까 한심을 좀 사야 되겠어요, 안 사야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런 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반교사라는 게 교묘한 말로 꾀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얄밉고 뭐 이렇게 얄미워서 이렇게 교묘한 말로 꾀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은 첩년이 급살 맞아 죽는다 하대. 맞죠? 그러니까 점은 이제 그런 그 첩이 이제 급살 일찍 죽는 거죠. 급할급자에다가 죽을 살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젊은 첩이 급살 맞아 죽는다는 걸 첩이 대답하되 아내님 좋으셔 망령된 말. 이 아내를 좀 설명드릴게요. 아내는 집안의 해란 뜻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아내란 말이 정말 멋진 말이에요. 아내는 뭐냐? 집 안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카나이라고 하죠. 카나이. 지금 모르세요? 가네. 집가자 안내자 있잖아요. 요게 그 일본어로 가나이라고 해요. 가나이. 집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집 안에. 참 잘 만들었죠, 안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아내님 겨우셔 망령된 말 마오. 자, 여기까지 알겠죠? 아내님께서 망령된 말 하지 마라. 나는 듣자오니 가옹을 박대하고. 가옹은 밑에 나오죠. 37번에 보세요. 가장 남편이라고 써놨죠. 여러분 이 옹자가 무슨 옹자죠? 옹자가 가옹할 때 옹자 늙은이 옹자. 늙은이 옹. 그러니까 남편을 박대하고. 박대한다는 말 지금도 쓰죠. 박대 이게 열불박자에다 대할 듣자 아닙니까? 박대하고 첩세옹. 이 세옹이라는 건 질투라고 써보세요. 질투. 첩의 질투 심의하시는. 그러니까 첩의 질투를 심의하는 늙은. 그러니까 아까 저문은 젊은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쓴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늙은 아내님 먼저 죽는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제 이런 질투 이런 걸 쓰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끼리 이제 이런 거를 좀 나온 김에 설명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가정소설이 있어요. 가정소설. 이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때니까 좀 미리 조금 보여드릴게요. 가정의 이야기니까 여자들이 많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가정소 여자들이 많이 나오죠. 이 가정소설 두 가지로 써요. 뭐냐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써보세요. 계모형 가정소설. 계모형 가정소설 대표님이 뭐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콩쥐팥쥐, 장화홍련주. 맞아요. 잘 이야기했어요. 이게 계모형. 장화홍련, 콩쥐팥쥐. 그러니까 계모는 되게
좋아요, 나빠요? 네, 계모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신데렐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신데렐라. 이런 게 참 재밌는 거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계모는 좋게 안 나와. 자, 두 번째가 뭐냐? 자, 여러분 그냥 맞춰보세요. 자, 1번은 계모형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무슨 형? 가정. 무슨 형일까요? 테스형은 아닐 거예요. 무슨 형이에요? 계부형? 아니고 그냥 한자 써요. 이런 거 아셔야 한다니까 공부를 하면. 자, 이거 읽어보세요. 이건 쟁자인데 다풀 쟁자. 이건 총의 총자예요. 이건 총이한단 말 안 들었어요? 쟁총형 가정. 말이 좀 어렵죠? 총이란 말 안 들었어요? 네. 아니 총이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살아갈 총자예요. 여러분 집에 용이 있어. 여러분 집에 용이 한 마리가 있어. 사랑할 것 같아요? 안 사랑할 것 같아요? 사람 나름이지. 아, 사람 나름이요? 아니, 이게 한자적인 의미는 그래. 집에 용이 한 마리가 있어. 용이 날아다니는 용이. 그런 의미라니까, 한자적으로. 어쨌든, 사랑을 다투는 이야기. 그건 무슨 형이라고요? 쟁총형. 쟁총형 가정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거기서 사실한점이 들어봤죠? 이걸 쟁총형 가정소설이라고 합니다. 알아서 되게 잘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국문학을 하면 이제 뭐가 좋냐? 이거 국문학을 하니까 뭐가 좋은 거 같아요? 멋있는 말들을 알게 돼. 남들이 모르는. 너 다른 사람들한테 쟁총형 너 가정소설 알아? 알 것 같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걔는 이제 놀고 있는데 그러겠지만 편히 살아라 이러겠지. 우리는 이런 걸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쨌든 자 다시 이거 잘 나오는 거니까 자 가정소설은 뭐가 있다? 계모형 가정소설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쟁총형 가정소설이 있다. 종형, 계모형. 자 이게 지금 쟁총형인 거예요. 맞죠? 지금 여인들끼리 막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막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처는 젊은 여자니까 젊은 여자 뭐 그 이야기잖아요. 젊은 첩이 급살 맞아 죽는다고 하대. 교묘한 말로 꾸미니까. 그러니까 첩이 가만히 있어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죠. 그러잖아요. 아내님 깨워서 망령된 말 마라. 내가 듣자니 가장을 박대하고 첩을 질투를 심히 하는 늙은 아내님이 먼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쟁총형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투형 하면 되지 뭐 이런 말. 물론 질투형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말을 쓰진 않아요. 용어 그 학자들이 만든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데. 사실남정기가 인연하고라. 네, 그렇죠. 맞아. 빗대어서. 네, 그렇죠. 뭐 미나리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여튼 쟁총형이라고 쟁총. 그러니까 이런 국문학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용어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만행 청류 만자가 나오는 여기 이야기 제가 빼먹었는데 87쪽을 잠깐 보세요. 87쪽에 제일 위에 만행 청류라고 나오잖아요. 나오죠. 이 만자가 늦을 만자예요. 늦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아까 빠른 거는 무슨 대에 배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삭대요. 빠른 노래 요즘 말 템포가 빠른 노래. 그다음에 이 만대역이 느린 노래. 요즘 말로 하면 만대역은 발라드 쪽이 발라드. 이 삭대역은 약간 그 랩송 랩이죠 랩 있잖아요. 래퍼들이 랩을 삭대역이라고 하고 이 만대역은 노래가 좀 느린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뒤에 이제 뭐 노래들이 이제 여러 작품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여러분 귀에 대시면 보시고 요 정도만 이 시조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조도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금방 끝나겠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여기 그 가사 빼고 이제 오늘은 이제 뒷부분에 이제 아까 한시도 좀 뭐 질문도 하셨는데 그 200 요 이야기만 하고 좀 쉴게요. 그 뒤에 넘겨보시면 232쪽에 보면 한시라고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232쪽에 동문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오고 이제 한시들 나오는데 아마
제가 저번 학기에 뭐가 나냐면 그 힌트를 좀 드리면 이 한시에 대한 어떤 감상을 쓰시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리포트.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면 나쁠 거 없겠죠? 중간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맞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번에도 한시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아 있으니까 알아두면 나쁠 거 없잖아요. 제가 이제 한시를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잡아가지고요. 네, 좀 쉬었다가 한시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책을 순서대로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상황에 맞게 하겠습니다. 네.